대출 총액이 거의 20억이 다 됐는데 금리가 0.1%만 올라도 20억에 10%면 2억이고 1%면 2천만 원이고 0.1%면 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달로 치면 16만 원 돈이 되는 건데 저는 0.1%가 올라갈 때마다 16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세입니다. 오늘은 제 세입자분이 한 분 나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계약서를 쓰려고 부동산에 좀 가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어서 차로 가면 20분 정도 걸리고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 걸리고 자전거 타고 가면 25분 걸려서 별로 차를 타고 가나 버스를 타고 가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나오니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해가지고 운동을 할 겸 계약도 할 겸 겸사겸사 안양천 모습이 보이네요. 제가 직거래만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 직거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직거래랑 부동산이랑 다 내놓는데 직거래로 세입자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수수료 아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수수료 아끼는 것보다 공실이 길어지는 게 이게 비용적인 면보다 마음적인 면에서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직거래만 선호한다기보다 빨리 계약이 될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화곡동 반지하인데 원래 거주하셨던 금액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50만 원이었는데 그분이 계시다가 이번에 나가셨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1,000에 60만 원에 나갔어요. 반지하가 60만 원이나 한다고 생각하면 비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집을 내놓을 때 굉장히 배짱을 많이 부렸거든요. 평수도 되게 작은 반지하거든요. 이 금액을 받으면서도 저도 약간 세입자한테 미안하다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10만 원이 올랐고 최근에 월세가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저도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시작했을 때 받았던 월세보다 최근에 계약된 집들은 거의 다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다 올랐어요. 저는 부동산을 사는 관점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래 보유하겠다, 난 팔지 않겠다라는 관점으로 제일 오래 갖고 있었던 집은 제가 12년도 9월 달에 받았던 도봉구에 있는 반지하 빌라인데 오래 갖고 있어 보니까 또 한 가지 장점이 생각되는 게 월세 시세가 점점 올라가는구나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파는 관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래 갖고 있어도 유리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월세 투자를 하면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대출을 계속 갖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냐, 월세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과 걱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걱정도 많이 되고 전 또 누구보다 대출이 많은 사람이니까 금리 올라가는데 나는 자신 있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없거든요. 저도 두려운 부분이 있고 그 대출이 모여서 저도 대출 총액이 거의 20억이 다 됐는데 금리가 0.1%만 올라도 20억에 10%면 2억이고 1%면 2천만 원이고 0.1%면 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한 달로 치면 16만 원 돈이 되는 건데 저는 0.1%가 올라갈 때마다 16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올라가는 거에 저도 분명히 두려운 점은 있어요. 저는 정신 나간 사람이어서 빚을 계속 내놔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누구보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사람이어서 저는 적어도 언론이 하는 말만 듣고 있던 사람은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빚도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느낀 바를 생각을 해보면 월세는 한 채당 5만 원, 10만 원 그 이상 오른 것도 있어요. 최근에 계약한 것들을 보면 제가 29개를 현재 갖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30개라고 하면 뭐 한 채당 5만 원이 올랐으면 150만 원이 올라가고 뭐 10만 원 이상 오른 월세도 있으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 더 생기는 거니까 이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월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요소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른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 월세는 분명히 올랐어요. 그래서 물가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물가 오른 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서로 전망을 하기보다는 10년 동안 해보면서 직접 내가 느낀 부분에서 말한 거를 구독자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더 가깝고 더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부동산에 다 와서 계약을 하고 또 돌아가면서 영상을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약서에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약은 잘 하고 나왔고 세입자분이 강화도에 계시는 분인데 멀리서 오시느라고 약간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계약은 잘 하고 왔습니다. 항상 저는 노력하는 게 상대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위안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나에게만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주변을 더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금리에 있어서도 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한 지 2, 3년 정도 되신 제 나이 또래 남자 교육생분이셨는데 그분께서 현재는 전세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수업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그러면 내가 거주할 집을 먼저 사고 나서 투자를 하자라는 방향을 좀 잡았어요. 또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자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은 발목을 잡기 때문에 월세를 살았으면 살았지 전세 대출이 있는 거는 주택으로 집을 늘려가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불편한 요소가 되는 경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사자라고 교육생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처음으로 큰 돈을 내가 살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걱정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집을 구매를 하기로 우선 마음을 먹으셨거든요. 최근에 연락이 와서 요새 무주택자 LTV 더 준다, 대출 규제 조금 완화한다, 뭐 무주택자 하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LTV가 올랐을 때 사는 건 어떠냐, 그때로 좀 보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근데 이 부분도 상대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LTV가 만약에 오르면 무주택자의 경우는 70% 80% 뭐 이렇게 해준다는 뉴스를 보시고 그때 LTV가 올라가면 담보대출 비율이 올라가면 그때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나한테 유리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상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나한테만 대출을 풀어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되게 유리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무주택자 모두에게 LTV를 풀어주는 거라고 하면 이건 과연 그 교육생분한테만 유리한 건가 라고 생각이 저는 들었고 오히려 그런 뉴스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까 무주택자의 집을 구매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 대출 규제만을 풀리기를 모두가 바라지 않을까. 그러면 그 시장에 매수자들이 많아진다는 거는 결국에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 시장의 가격은 또 높아지는 게 아닐까? 그러면 대출 비율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 자신한테 유리한 걸까를 말씀드렸어요. 상대적인 거니까 다 유리해진다고 하면은 그건 유리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거지 지금하고. 그럼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무주택자분들이 아파트를 LTV가 높아지면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기다리자라는 심리가 있다면 시장의 매물들은 쌓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 변동기 정책이 나오기 바로 직전 이때가 어쩌면 또 저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분한테 당장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이것도 제 의견이고 제 생각이니까 맞을지 틀릴지 그건 모르지만 내 거주하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굳이 시세가 오를지 아니면 떨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생각을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세가 올라갔다고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 팔고 나올 것도 아니고 시세가 떨어졌다고 손절하고 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거주할 집을 사는데 앞으로 시세가 떨어질까 올라갈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이 좀 나중에 더 집이 떨어지면 사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가격은 모르겠고 선생님의 마음을 위해서 집을 사놓고 이제 투자를 하면 적어도 투자할 때 마음은 편하지 않겠나. 지금은 내 거주하는 집이 없다 보니까 투자를 미루게 되는 경향이 생기셔서 적어도 마음적인 거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투자하시
하시는 분들이 숫자, 미래, 전망, 개발 계획 되게 강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허전함이 있었던 부분이 마음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득이 나더라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득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 아무리 손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편하다면 그게 과연 손해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기는 투자보다 지키는 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방어하는 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적인 면보다 어쩌면 감성적인 면이 더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저는 항상 숫자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집을 사고, 뭐 투자도 불안하다면 지금 당장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벌어지면 그때 가서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영상이 지금 더운 여름인데 패딩을 입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더라도 소화를 약간 못하는 경향이 생겨서 중간중간이라도 이렇게 저 혼자 찍는 영상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계약을 하러 가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5월 24일에 찍은 영상이고, 이 영상은 5월 30일 월요일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